제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 제 딸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범인의 집 앞에 서 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 화면에는 청첩장 사진이 떠 있습니다. 신랑 얼굴, 제 사위 민준이입니다. 신부는 제 딸이 아닙니다. 초인종 버튼 앞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오늘 이 집을 뒤집어 엎을 겁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지은이가 왜 그렇게 말라가는지, 왜 눈밑이 시커멓게 변해가는지, 왜 머리카락이 빠지는지. 지은이는 늘 그랬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짧은 단발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애써 밝은 얼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알았습니다. 그 말이 제일 괜찮지 않다는 걸요. 그러던 며칠 전이었습니다. 동네 언니가 자기 딸 결혼한다며 모바일 청첩장을 보여줬습니다. 신랑 얼굴이 민준이었습니다. 키 크고 안경 쓴 제 사위 박민준이었습니다. 그 순간 피가 다 식는 줄 알았습니다. 제 딸은 병들어가는데 그 인간은 다른 여자랑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밤새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 초인종을 누르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진실을 밝히고 지은이를 구하고 그 인간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신호는 있었습니다. 명절 때 올라가서 봤던 지은이의 모습, 전화할 때마다 들리던 지친 목소리, 괜찮다고 반복하던 그 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사위가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을 줄은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엄마가 어떻게 딸을 지켰는지, 한 딸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리고 한 남자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시작은 그 가을날부터였습니다.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지은이를 배웅하던 그날부터요. 버스 정류장 앞에 낙엽이 굴러다녔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캐리어를 끌어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은이의 손을 잡는 순간 제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만져지는 손이었습니다. 추우니?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 뒤로 살짝 넘긴 단발머리.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단정한 단발머리지만 통통했던 볼에는 살짝 야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명절 내내 볼 때마다 지은이의 뺨은 점점 더 꺼져갔습니다. 작년 설날엔 그래도 볼에 살이 있었는데 이번엔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코트 주머니에 5만 원짜리 2장을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뭐라도 좀 사 먹어 아프지 말고 너가 아프면 엄마가 마음이 아파. 지은이는 버스에 오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지은이의 얼굴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저는 버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지은이가 자고 간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불 위에 머리카락이 몇 가닥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걸까요?
이불을 개면서 베갯니들 만졌습니다. 축축했습니다. 지은이가 밤새 땀을 흘렸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베갯니들 코에 가져다 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거실로 나온 저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려놓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응, 나야. 잘 도착했어? 지은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응, 엄마. 방금 왔는데 서준이가 울어서 정신이 없네. 민준이는? 회사 일 있다고 나갔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서준이 울음소리와 설거지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지은이는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구름은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장롱에서 옛 앨범을 꺼냈습니다. 지은이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는 지은이의 얼굴은 통통하고 밝았습니다. 단발머리가 귀엽게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다정하게 지은이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키 큰 민준이가 안경을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땐 이렇게 좋아 보였는데 말입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휘청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다음 달에 내려갈게. 저는 반가움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몸은 괜찮아? 응, 괜찮아. 그러나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알아챘습니다. 많이 힘들지? 엄마, 지은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울지 마라. 엄마가 곁에 있잖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지은이를 위해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준비는 해둬야겠습니다. 통장을 다시 넣고 저는 지은이에게 보낼 택배 상자를 꾸렸습니다. 된장, 고추장, 김, 멸치, 손수 챙긴 반찬들이었습니다. 상자를 테이프로 꼼꼼하게 감았습니다. 택배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버텨라, 엄마가 지켜줄게.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지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택배 잘 받았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짧게 답했습니다. 몸 챙기라고요. 문자를 보내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지은이가 어렸을 때 손을 잡고 함께 걷던 길이었습니다. 지은이는 통통한 볼로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짧은 단발머리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엄마, 빨리 와. 꿈속에서 저는 지은이를 따라 뛰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도 지은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지만 지은이의 등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다시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꿈을 꿨을까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은이를 떠올렸습니다. 야윈 얼굴, 시커먼 눈밑, 앙상한 손.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동네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다음 달에 오면 잘 챙겨줘야겠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 저는 다시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가방 안에는 반찬통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이가 좋아하는 나물과 조림, 그리고 손수 담근 김치까지. 버스가 서울로 향하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지은이의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뺨은 더욱 깊이 꺼져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결혼 전 밝게 웃던 지은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엄마. 지은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지은이의 등뼈가 손에 그대로 만져졌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 곳곳에 빨래가 쌓여 있었습니다. 설거지는 싱크대에 그대로였고 거실 바닥에는 서준이 장난감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디 갔어?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주말에도 일 있어서 나갔대. 지은이의 대답은 힘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은 거의 없었습니다. 밥솥에는 밥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거실에서 서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돌진한 서준이는 보채며 울었고 지은이는 그저 축 늘어진 채 아이를 토닥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저는 지은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는 앙상하게 뼈만 남았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와 결혼하고 서준이를 낳고 나서부터 지은이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민준이의 얼굴은 혈색이 좋았습니다. 지은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키 큰 민준이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안경을 고쳐 쓰며 들어왔습니다. 살도 올라 있었고 옷차림도 말끔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민준이는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며 저는 민준이를 관찰했습니다. 민준이는 밥을 먹으며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은 화면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서준이를 안고 밥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서준이를 안아주자 그제야 지은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지은이 좀 챙겨라. 저는 밥상을 치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 키우는 건 둘이 같이 하는 거지. 한 사람만 하라고 있는 거 아니다. 민준이는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은이의 몸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지은이가 씻으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은이가 나오는데 옷깃 사이로 붉은 발진이 보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이게 뭐야? 지은이는 옷깃을 여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상포진이래. 피곤해서 그런가 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상포진은 몸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신호였습니다. 면역력이 바닥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약은 먹고 있어? 응, 먹고 있어.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결혼 전 통통했던 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방에서는 서준이 우는 소리가 들렸고 지은이가 달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준이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밝았습니다. 불빛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방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서준이를 재우고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서. 저는 지은이를 부엌 식탁으로 불렀습니다. 따뜻한 물을 한 잔 건넸습니다. 지은이는 물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엄마 나.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힘들지?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지은이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매일 혼자야, 엄마. 서준이 보는 것도, 밥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다 혼자야.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준이는 퇴근하면 피곤하다고 방에 들어가. 주말에도 약속 있다고 나가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엄마가 뭐 도와줄까? 엄마도 힘드실 텐데.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내가 힘들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지은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새벽까지 울어서 겨우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미역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민준이가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안경을 쓰고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여전히 휴대폰만 보았습니다. 오늘 집에 있을 거니? 저는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요. 민준이의 대답은 무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나간 후 저는 지은이를 깨웠습니다. 지은이는 일어나자마자 서준이부터 확인했습니다. 서준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볼 테니까 너는 얼른 밥 먹어. 저는 지은이를 식탁으로 이끌었습니다. 지은이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표 미역국 오랜만이다. 저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이의 머리카락이 손에 몇 가닥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용히 휴지에 싸서 버렸습니다. 명절 사흘 내내 저는 지은이 곁에 있었습니다. 서준이를 돌보고 청소를 하고 밥을 했습니다. 민준이는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명절인데도 약속이 많다며 매일 나갔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가는 민준이를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저는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면 잠깐 내려와. 엄마가 서준이 봐줄게.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지은이의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지은이를 생각했습니다. 야윈 얼굴 그리고 대상 포진으로 뒤덮인 몸. 지은이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버스가 시골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어두웠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은이는 잘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 받아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괜찮다는 말이 제일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겨울 김장용 무와 배추를 사려고 채소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 언니가 환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오랜만이네. 언니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에는 새로 산 듯한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드디어 결혼해. 저는 축하한다며 웃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신랑이 괜찮은 사람이야? 그럼, 완전 듬직하고 잘생겼어. 키도 크고 안경 쓴 게 똑똑해 보여. 내가 모바일 청첩장 보여줄게. 언니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넘겼습니다. 저는 그냥 예의상 보는 척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신랑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굴이 민준이었습니다. 키 큰 체격, 안경 쓴 얼굴, 익숙한 미소. 제 사위 박민준이었습니다. 이름도 똑같았습니다. 신랑 이름 옆에 적힌 한자까지 일치했습니다. 박민준. 사진 속 민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래? 동네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표정을 추스렸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신랑이 잘생겨서.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언니는 신이 나서 계속 청첩장을 보여주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다음 달이래. 정수가 꼭 와야 해. 그래, 축하해, 언니. 저는 겨우 대답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딸 지은이는 병들어 가는데 그 인간은 다른 여자랑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배추가 굴러갔지만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은이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민준이는 집에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명절에도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지은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에 지은이가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바빠. 잠깐만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요즘 어때? 그냥 바빠. 왜? 지은이의 목소리는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집에 자주 들어와? 엄마, 나 진짜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지은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장롱을 열고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가방 하나에 짐을 쌌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휴대폰으로 버스표를 검색했습니다. 저녁 6시 서울행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예매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였습니다. 2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오늘 끝을 본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가는 길,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계속 지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청첩장 속 민준이의 웃는 얼굴이 겹쳤습니다. 안경 너머로 환하게 웃는 얼굴. 분노가 식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노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냉기로 굳어진 것이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 도착해 대합실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만 바라보았습니다. 출발 시간이 되어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버스는 밤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의 야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에게는 거짓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주말에 약속이 있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아프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렀지만 저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과자를 먹으며 졸고 있었습니다. 앞자리에서는 아이가 칭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아까는 미안해. 바빴어.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더욱 침착해졌습니다. 처음 청첩장을 봤을 때의 충격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가슴에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이 집을 뒤집어 엎고 우리 지은이를 살릴 것입니다. 버스가 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저는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택시에 올랐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주소를 말했습니다. 택시는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들, 화려한 간판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차들. 저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택시는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명절 때 왔던 그 길이었습니다. 택시가 지은이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다 왔습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요금을 계산하고 내렸습니다. 가방을 들고 아파트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저는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은이가 사는 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은이의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집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가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저는 지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왔어. 지은이는 제 품에서 떨렸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모든 걸 끝낼 것입니다. 민준이가 돌아오기 전에, 아니, 민준이가 돌아오면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지은이는 왜 갑자기 왔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고만 말했습니다. 제 가방 안 핸드폰 속에는 동네 언니에게 받은 청첩장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은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거실에서 울고 있었고 빨래는 소파에 쌓여 있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왜 올라왔어? 지은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지은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더 말랐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왔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회사 회식 있다고 늦는데. 지은이의 대답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식이라고요. 정말 회식일까요? 아니면 또 그 여자를 만나러 간 걸까요? 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서준이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싱크대에는 며칠치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청첩장 속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안경 너머로 환하게 웃는 얼굴. 키 큰 민준이가 옆에 선 여자와 다정하게 서 있던 모습. 행복해 보이는 모습. 그리고 지금 이 집의 지은이. 야위고 지치고 병들어가는 지은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설거지 물이 뜨거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오늘 저녁에 왔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키 큰 민준이는 코트를 벗으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회식했어? 예, 부서 회식이었어요. 민준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얼굴을 찬찬히 보았습니다. 혈색이 좋았습니다. 옷도 깔끔했습니다. 안경도 반짝였습니다. 지은이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새벽 2시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민준이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지나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지은이는 서준이 때문에 밤새 못 잤는지 늦게 일어났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안경을 쓰고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바쁘냐?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정신없어요. 민준이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 바쁘다면서 결혼 준비는 할 만하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굳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안경 너머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무슨, 이거 내 얼굴 아니냐? 저는 휴대폰을 꺼내 모바일 청첩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네 언니에게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했던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 그건 그게.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신랑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민준. 민준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안경을 벗어 닦으려다 다시 썼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서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낀 듯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지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리 와봐. 지은이는 서준이를 소파에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지은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은이는 화면을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안경을 벗었다 다시 쓰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그냥, 오해? 저는 차갑게 끊었습니다. 그럼 이 청첩장에 내 이름이 적힌 게 오해냐? 내 얼굴이 나온 게 오해냐?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키 큰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지은이는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계속 보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지은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준이가 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해. 민준이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을 계속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회사 동료가 청첩장 만드는 거 도와준 건데 실수로 내 이름이. 거짓말하지 마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수로 이름이 들어가고 실수로 사진이 들어가냐? 게다가 결혼식 날짜까지 다 적혀 있는데 민준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흔들렸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는 듯 했습니다. 지은이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휴대폰을 쥔 채 화면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맨날 안 들어온 거야? 바쁘다고, 회식이라고, 약속 있다고 다 거짓말이었어?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부모 불러. 지금 당장. 민준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지금 당장 전화해. 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은이는 바닥에 앉아 계속 울었습니다. 서준이도 울고 있었지만 지금은 지은이가 먼저였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준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부모에게 지금 당장 와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는 벽에 기대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벗어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부모가 도착한 것입니다. 민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갑자기 왜? 민준이 아버지가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민준이 부모를 맞이했습니다. 사돈 앉으세요. 민준이 부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를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청첩장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당신 아들이 한 짓입니다. 민준이 어머니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도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안경을 쓴 민준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 민준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대상포진까지 생기며 병들어가는데 당신 아들은 살 오르고 다른 여자랑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안경을 쥔 손만 떨렸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는 민준이의 멱살을 잡은 채 서 있었고 민준이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이는 제 옆에서 몸을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차근차근 이야기합시다. 민준이 아버지는 민준이를 밀어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벽에 기대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경을 다시 썼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언제부터였냐? 저는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잖아. 언제부터 그 여자를 만났니?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요. 작년 가을이라고요. 지은이가 서준이를 낳고 가장 힘들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럼 우리 지은이가 애 키우느라 죽어가고 있을 때 너는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던 거냐?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키 큰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고개 들어. 똑바로 대답 못해.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냐? 민준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냐? 회사 동료예요. 회사 동료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어?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안경을 벗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다음 달이던데 이미 예식장도 잡고 청첩장도 만들었잖아.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 지은이한테는 뭐라고 했니? 이혼하자고 했어?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중생활 할 생각이었어?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 이야기는 안 했어. 그냥 바쁘다고만. 지은이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떨렸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는 이혼도 안 하고 그냥 다른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냐?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경이 코끝에서 흔들렸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거짓말하지 마. 저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이야기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지.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고 지은이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잖아. 민준이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애를 잘못 키웠습니다. 저는 민준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돈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 아들이 한 짓이니까요. 그리고 민준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결혼한 줄 알아?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모릅니다. 뭐?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결혼한 줄도 모르고 서준이가 있는 줄도 모른다는 거냐?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뭐였어? 나는 대체 뭐였냐고. 저는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지은이의 몸은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뺨을 때렸습니다. 짝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민준이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자식아. 민준이는 맞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장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다 말해. 민준이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이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안경을 다시 쓰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자가 받았습니다. 응, 민준아. 무슨 일이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응? 무슨 일인데? 나 사실은 결혼했어. 그리고 아이도 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말 못했어. 지금 장난해? 우리 다음 달에 결혼식인데?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거실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준이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 이렇게 어설프게 하면 모두가 다쳐.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키 큰 몸이 무너질 듯 흔들렸습니다. 민준이 어머니가 지은이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애를 잘못 키웠어. 민준이 아버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민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지은이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다.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 어떻게 용서해? 나한테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 준비하고 어떻게 용서해?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당신 옆에서 살 자신이 없어. 저는 지은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야윈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키 큰 몸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나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늦었어. 민준이 부모도 지은이에게 사과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는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지은이가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지은이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엄마가 지켜줄게. 거실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준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계속 무릎 꿇은 채 울었습니다. 안경을 벗어 손에 쥐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는 아들을 노려보았고 민준이 어머니는 지은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정리하시죠. 지은이도 많이 힘듭니다. 민준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준이 부모가 일어섰습니다. 민준이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안경을 다시 썼지만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넌 따라 나와. 민준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대꾸하지 마. 민준이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민준이 부모를 배웅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이한테 잘해주세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닫고 저는 잠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지은이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끝났다. 엄마나 어떡해. 천천히 생각하자. 엄마가 옆에 있잖아. 저는 지은이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여 건넸습니다. 지은이는 차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몰랐어. 다른 여자가 있는 줄도 몰랐고 결혼 준비하는 줄도 몰랐어. 알아. 다 알아.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민준이가 맨날 안 들어오는데도 의심 한 번 안 했어.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아무 잘못 없어. 저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 저는 지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실해? 응. 더 이상 못 살겠어. 민준이 얼굴 보기 싫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지은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울지 마. 엄마가 도와줄게. 며칠 후 민준이 부모와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민준이는 무릎 꿇은 채 계속 용서를 빌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지은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민준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따로 이야기 좀 합시다. 민준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지은이에게 방으로 들어가 쉬라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서준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는 소파에 앉았고 민준이 부모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끓여내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며칠 전입니다. 동네에서 우연히 청첩장을 봤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피가 다 식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병들어 가는데 이 사람은 다른 여자랑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민준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아니?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였어. 내가 그 여자 만나기 시작한 때부터.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서준이 돌보는 거, 집안일 하는 거, 혼자서 다 했어. 너는 회사 일 바쁘다고, 주말에 약속 있다고 집에 없었지. 민준이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키 큰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지은이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서준이가 울면 달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혼자서 다 했다고.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대상포진 걸린 거 알아?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을 다시 썼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명절 때 봤어. 온몸에 발진이 나 있더라. 민준이 부모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됐겠어?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살도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눈 밑은 시커멓고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았어. 결혼 전 통통했던 지은이는 온데간데 없고 뼈만 앙상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지은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습니다. 민준이 아버지가 민준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정말 그랬냐?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은이한테 전화하면 맨날 서준이 우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만 들렸어. 지은이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그 사이에 다른 여자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데이트했겠지? 민준이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집에서 혼자 서준이 보면서 라면으로 끼니 때우는데 말이야. 저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너 혼자만 행복하면 됐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어? 민준이가 울먹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은이 뜻을 따를 겁니다. 지은이가 이혼하겠다면 이혼하는 거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겠죠. 그게 민준이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너는 이제 말할 권리가 없어. 지은이가 결정할 일이야. 민준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준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준이 어머니가 일어서며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이한테 한마디만. 오늘은 그냥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은이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부모가 일어섰습니다. 민준이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키 큰 몸이 무겁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민준이 부모를 배웅했습니다. 문을 닫고 저는 잠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지은이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은이 옆에서 잤습니다. 지은이는 한참을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자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야윈 얼굴이지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힘들겠지만 지은이와 함께 해낼 것입니다. 저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지은이가 좋아하는 미역국과 반찬을 차렸습니다. 지은이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고마워.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밥 먹어. 지은이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먹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나 변호사 알아봐야겠어. 그래. 엄마가 같이 알아보자.
저는 지은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은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이의 외도, 거짓말, 그리고 청첩장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증거는 있으신가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청첩장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서준이는 어떻게 되나요? 양육권은 어머니께 유리합니다. 아버지가 외도를 했고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변호사의 설명에 지은이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을 귀에 걸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협의 이혼이면 빠르면 한 달, 재판 이혼이면 몇 달 걸릴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 가능할까요? 상대방 의향을 봐야죠. 먼저 이혼 의사를 통보하고 협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하는 거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래. 이제 시작이다. 엄마가 옆에 있을게. 저는 지은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민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요. 민준이는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준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염도 자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은 지쳐 있었습니다. 키 큰 몸이 움츠러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지은이는 방에 있었습니다. 나오기 싫다고 했습니다. 앉아라. 저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이혼하고 싶다고 한다.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이미 줬어. 너는 그 기회를 버렸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더 이상 너랑 살 수 없대.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키 큰 몸이 더욱 작아 보였습니다. 협의 이혼할 거냐, 재판 이혼할 거냐? 저는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경을 벗었다 쓰며 말했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양육권은 지은이가 갖고, 양육비는 내가 매달래. 위자료도 내야 해. 저는 변호사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준이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 지은이가 내 얼굴 보기 싫어해. 언제까지요? 이번 주 안으로.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이 한 번만 볼 수 없을까요?
안 된다. 지은이가 만나기 싫어해.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너 때문에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그 사이에 다른 여자 만나서 좋았겠지. 우리 지은이는 혼자 서준이 키우느라 죽을 맛인데 말이야.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듣기 싫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짐 싸서 나가. 그리고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경을 다시 쓰며 말했습니다. 네. 가봐라.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키 큰 몸이 무겁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미련 갖지 마.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 들었어? 응.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이제 끝이다. 저는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는 짐을 다 뺐습니다. 저는 지은이와 함께 집을 정리했습니다. 민준이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갔습니다. 옷장을 비우고 책상을 정리하고 사진도 치웠습니다. 지은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짐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저는 지은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는 잘할 거야. 엄마가 알아.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당분간 여기 있을게. 엄마도 집에 가야지. 괜찮아. 내가 자리 잡을 때까지 있을게.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맙긴. 당연한 거지. 저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협의 이혼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모두 지은이의 요구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그래. 이제 내 인생 살아. 저는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지은이와 함께 갔습니다. 민준이도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안경을 쓴 민준이는 저희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키 큰 몸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조정실에서 모든 조건이 확정됐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성립될 예정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잘 살 수 있을까? 물론이지. 너는 강한 아이야. 저는 지은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내 몸 챙기고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는 항상 내 옆에 있어. 지은이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지만 밝았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은이는 이겨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와 함께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은이의 그리고 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며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서준이 데리러 가자. 그래, 가자. 저는 지은이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함께 걸었습니다. 지은이의 옅은 미소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지은이를 돌보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지은이는 밤마다 울었고 악몽을 꿨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등을 토닥이며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은이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약도 먹었습니다. 대상포진 자국도 점점 옅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지은이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뺨에 살이 올랐고 눈밑도 밝아졌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저는 지은이와 서준이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습니다. 서준이는 돌이 지나 이제 제법 걸음마를 걷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서준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엄마, 저기 벤치에 앉을까?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서준이가 노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어때? 저는 지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좋아. 많이 좋아졌어. 지은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이혼 후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서준이를 돌보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3번 올라가 지은이를 도왔습니다. 일은 괜찮아? 응. 힘들지만 할만해. 동료들도 좋고. 지은이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응. 엄마가 해준 반찬 먹고 있어.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뼈만 앙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살이 올라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비둘기를 쫓아 뛰어갔습니다. 지은이가 웃으며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야 사람 얼굴 같습니다. 이제야 제 딸 같습니다. 잠시 후 지은이가 서준이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서준이는 낙엽을 주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낙엽을 받아들었습니다. 노랗고 빨간 낙엽이었습니다. 공원을 나오며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괜찮아. 당연한 거야. 저는 지은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아직은 엄마가 필요해. 지은이가 제 팔을 끼웠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계속 옆에 있을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지은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를 했습니다. 지은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요즘 진짜 맛있어. 예전엔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그래, 많이 먹어라. 저는 지은이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민준이 소식 들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들은 게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이혼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외도 상대와도 헤어졌고
직장에서도 소문이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양육비 부담에다 위자료까지 내야 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저는 지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전혀. 지은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민준이한테 미안할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최선을 다했거든. 맞아. 내가 잘못한 건 없어.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민준이 생각은 하지 마. 내 인생 살아. 응, 그럴게. 지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통통했던 얼굴은 아니지만 건강하고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지방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은이가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에게서 온 사진이었습니다. 서준이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행복해. 사랑해. 문자가 함께 왔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앨범을 꺼냈습니다. 지은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통통한 볼로 웃던 지은이, 제 손을 잡고 걷던 지은이, 단발머리를 하고 장난치던 지은이, 그리고 최근 사진, 공원에서 찍은 사진, 야위었지만 밝게 웃는 지은이. 저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냈습니다. 지은이도 저도 이겨냈습니다. 한 달 후 지은이가 서준이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와 서준이를 안았습니다. 지은이의 몸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엄마, 나 살 좀 쪘지? 지은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사람 같다. 저는 지은이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저는 지은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명절 동안 저는 지은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이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서준이도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편하게 쉬어. 아직 쉴 때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지은이가 서준이를 재우고 나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정말 고마워요.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한 거지. 내가 힘들면 엄마가 도와줘야지.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내 몸 챙기고 행복하게 살아. 저는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지은이도 저를 꽉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지은이를 배웅하며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떠나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지은이는 회복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을 봤어. 이제야 제 딸 같다. 앞으로도 행복하길 바란다.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몇 달 후 봄이 왔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지은이를 보러 갔습니다. 지은이는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도 함께였습니다. 서준이는 이제 제법 걸었습니다. 할머니, 서준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지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지은이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들어가요. 그래. 저는 지은이와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지은이의 그리고 저의 새로운 봄이 왔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다. 이제 정말 괜찮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지은이도 서준이도 그리고 저도 모두 행복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가장 깊이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가장 굳건하게 지켜주기도 합니다. 이 엄마와 지은이의 이야기는 단순히 배신과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과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 상처받은 마음이 다시 치유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은이는 이제 홀로 서기를 했습니다. 힘들지만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준이와 함께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지은이의 곁을 지킵니다. 필요할 때마다 서울로 올라가고 반찬을 챙기고 서준이를 돌봅니다. 그것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자신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 무너진 신뢰, 그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배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 곁에는 반드시 당신을 지켜줄 누군가가 있습니다. 부모일 수도, 친구일 수도, 혹은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 눈물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테니까요. 이 지은이처럼 우리 모두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엄마처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몇 번이든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다가 보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